올해 딸기 생산량이 43만 톤 가까이 쏟아집니다. 전년 대비 11.5% 증가해요. 딸기 농사하시는 분들 지금 끝물 수확하시면서 가격 걱정 많으실 텐데요.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난 해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한국 딸기 산업이 어디쯤 서 있는 건지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 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생산량이 늘었는데 농가 주머니도 같이 두둑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올해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딸기 재배 면적이 약 1만 700헥타입니다. 전년 대비 1.5% 늘었어요. 면적은 1.5%밖에 안 늘었는데 생산량은 42만 9천 톤으로 11.5%나 뛰었습니다. 이 숫자가 뭘 말하냐면요. 면적 대비 수확량이 크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작황이 좋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시설 투자나 재배 기술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면적이 늘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해 딸기 가격이 강세였거든요. 가격이 좋으니까 농심이 움직인 겁니다. 올해 좀 더 심어볼까? 이렇게 된 거죠. 농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작년에 돈이 된 작목에 올해 사람이 몰리고 그러면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떨어지고요. 이걸 농업에서는 돼지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딸기도 이 패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올해 11% 넘게 생산량이 늘었다는 건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가격 하락 압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올해 딸기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올해 1월 딸기 시세를 보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요. 1월 31일 특등급 딸기 평균 시세가 약 4만 9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루 전인 1월 30일에는 6만 7천 원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거의 38%가 빠진 거예요. 반대로 보면 하루 만에 38%가 올랐다가 다음날 떨어진 거죠. 이게 딸기 시장의 현실입니다. 주식시장도 이렇게 출렁이면 난리가 나는데 농산물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문제는 농민 입장에서 이 변동성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수확해서 내일 출하하면 가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1월이면 딸기 시즌 한창인데도 이 정도 변동이 있다는 건 수급 조절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아셨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딸기 거의 전부가 한 품종입니다. 서량이라는 품종이 국내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10개 먹으면 9개가 서량인 셈이죠. 서량이 맛도 좋고 재배하기도 비교적 수월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품종에 이렇게 쏠려 있으면 위험합니다. 만약에 서량에 치명적인 병이 돈다면요. 전체 딸기 생산의 90%가 한꺼번에 타격을 받는 겁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바나나 산업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바나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캐번디시 품종에 파나마병이 퍼지면서 산업 전체가 흔들렸거든요. 딸기도 언제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품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다행히 움직임이 있습니다. 수출용으로 금실이라는 품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설향과 매향을 교배해서 만든 건데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서 장거리 운송에 유리합니다. 내수는 설향, 수출은 금실. 이렇게 이원화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게 꽤 영리한 접근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올겨울 딸기 농사가 유독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온이에요. 딸기 주산지인 부여 기준으로 올해 1월 최저 기온이 영하 7.9도였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는 영하 6.1도였거든요. 거의 2도 가까이 더 떨어진 거예요. 2도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 난방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외부 온도가 1도 떨어지면 난방비가 어떻게 올라가는지요. 겨울 내내 보일러 돌려가면서 딸기 키우는 건데 유류비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큽니다. 올해처럼 기온이 더 낮으면 난방비가 늘어나고 그만큼 순이익은 줄어드는 거죠. 생산량이 11% 늘었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게 비용도 같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국 딸기의 주산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논산하면 딸기, 딸기하면 논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과거 2022년 통계를 보면 논산에서만 약 1900농가가 딸기를 재배했고 재배 면적이 1028헥타, 생산량이 약 3만 톤이었습니다. 단일 시군 기준으로 이 정도면 엄청난 규모예요. 농가당 평균 15톤 넘게 생산한 셈이니까요.
논산이 이렇게 딸기 강자가 된 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기술이 축적되고 유통 인프라가 깔리고 지역 전체가 딸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담양, 산청, 진주, 밀양 같은 곳들도 딸기 산지인데 각 지역마다 기후와 토양이 다르니까 재배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지역 분산이 사실은 산업 전체의 안전판 역할을 해요. 한 지역에 한파가 와도 다른 지역이 버텨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딸기가 해외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한국 딸기 수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꽤 의미 있는 성장을 했습니다. 2025년 수출량이 전년도 대비 호전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주요 수출국은 홍콩, 싱가포르, 태국 같은 아시아 시장입니다. 여기서 한국 딸기가 경쟁하는 상대가 누구냐면 일본 딸기입니다. 일본은 아마오, 토치오토메 같은 프리미엄 품종으로 최고급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한 알에 몇만 원 하는 딸기도 있죠. 중국은 반대로 저가대량 시장을 깔고 있고요. 한국 딸기는 그 사이, 그러니까 품질은 높되 일본만큼 비싸지는 않은 중상급 포지션을 잡았어요. 이게 꽤 영리한 전략인 게 동남아시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본산은 너무 비싸고 중국산은 불안하고 한국산이 딱 적당한 거예요. 금실 같은 수출용 품종이 과육이 단단해서 비행기 타고 가도 모양이 안 무너지고 당도도 높으니까 현재 반응이 좋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딸기 농사의 수익성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딸기는 고소득 작목이에요. 1월 시세가 팩당 5만 원에서 6만 원대를 오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겨울 내내 난방비, 육묘 비용, 비료, 농약, 그리고 가장 큰 게 인건비예요. 딸기 수확은 사람 손으로 해야 합니다. 기계가 못합니다. 익은 것만 골라서 안 터지게 따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점점 없어요. 새벽부터 저온하우스에서 허리 굽혀가며 딸기 따는 일을 젊은 분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굳이 한국까지 와서 일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딸기 수확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고 초기 투자비가 워낙 크니까 소규모 농가에서는 엄두를 못 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트에서 딸기 한 팩 집어들 때 이 안에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들어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산지에서 출하되는 가격과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가격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매 시장을 거치고 중간 유통을 거치고 마트 마진이 붙으면 가격이 두세 배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농민이 받는 수치가와 소비자가 내는 가격 사이의 이 격차. 이게 줄어들어야 양쪽 다 좋아지는 건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산지 직거래나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중간 단계를 줄이려는 농가들이 늘고 있어요. 체험 농장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소비자가 직접 와서 따가니까 수확 인건비도 아끼고 입장료 수익도 생기고 일석이조인 셈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딸기 생산량 11.5% 증가. 이 숫자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국 딸기 산업은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이 반드시 농가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량이 늘면 가격은 내려갈 수 있고 기온이 떨어지면 비용은 올라가고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량 하나에 90%를 걸고 있는 품종 구조도 언젠가는 다양화해야 하고요. 수출 시장에서 금실로 틈새를 잘 파고 있는 건 희망적이지만 일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묘를 심고 겨울 내내 보일러를 돌리고 새벽부터 수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정당한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결국 우리 모두의 밥상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